이거는 산수잖아요, 산수.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얼마 안 되는 구독자분들이시지만 너무 열정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개인적으로 상담 및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락을 많이 오십니다. 감사히 생각하고요, 진짜 감사드리고 덕분에 너무 많이 바빠졌습니다. 기준을 잘 못 잡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까지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기존에 업체들이 있는 그쪽은 주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막상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아서 하는 곳에도 분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개념인데요, 다른 목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소문이 이상하게 펼쳐지고 이런 현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사실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A가 맞다 B가 맞다, 그건 별도의 문제니까요. 정치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조합은. 오늘은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설명을 드리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직접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제 추진하고 싶어 하시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문의도 오시고 하시는데, 초기에 정비업체 선정하기 전까지는 쉽지만은 그 이후에 정비업체 부분을 또 직접 하시기에는 효율성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아마 전업 수준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결과는 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도 문의 주신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구역 아닌데 이런 걸 왜 찍나 하지만 고민하시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 조합원들이라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분담금이 얼마일까? 과연 서류에 있는 사업비라고 단위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단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조합원들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실 좀 부족해요. 저는 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분리가 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발주를 줘서 근데 약간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 진구만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좀 부풀려지거나 책임 소재 불분명한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허그 보증을 대출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되는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해서, 근데 허그도 대출이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미리 조합원들, 기조합원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또 우려했던 부분이 나오곤 하는데, 아무튼 사업성 대략적인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정구 부곡동 빌라의 소유자분이신데, 노후된 곳은 노인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그래서 그나마 좀 젊으신 분들이 앞장서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나 본데,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한번 다른 지역 분들도 이렇게 따라 해보셔서 대략적인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하시죠. 사업시행구역 현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전체 면적하고 구역 면적하고 사업시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업체에서 준 거죠. 근데 우측 상단이 사찰로 보이는데 이 사찰은 또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실지 이걸 객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반대하시면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 규모가 지상 20층 정도, 이거는 뭐 별도로 된다 안 된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하셨겠죠. 계획 부지 면적이 나와 있고 연면적이 나와 있고 공동주택 규모하고 근린생활시설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 대수 등등을 이제 기본적인 설계를 기준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셨겠죠. 일반인들이 뭐 이것까지 특별히 맞나 안 맞나는 보실 필요는 없어요. 추후에 나중에 어차피 적법한 방법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할 거니까요. 허가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에서 다 필터링이 되니까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서 이제 평행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얼마 내면 아파트를 얼마를 더 주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공사비와 부대 경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단위가 1,000원인데 1,000원 단위인데 이 730억 정도 되죠. 감이 잘 안 오시는 수치일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뭐 건축 공사비 평당 연면적 대비 55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뭐 관리비라든가 부대 경비 각종 소요 비용을 다 합쳐서 730억 나오는데, 이게 기준을 말씀드렸죠. 연면적 대비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대략적인 수치 나온다. 공사비가 아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유출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래 정비사업 분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업체마다 표준화된 금액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다른 데하고 포맷이 다른데요. 수입 추산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금액이 나와 있고요. 상가 수입, 일반 분양 수입 이건 예상입니다. 어차피 분양가 얼마 받으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상치가 평당 1,500만원, 조합원들은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 수입으로 나눠져 있고, 일단 총액만 기준 잡으시면 돼요. 상가하고 뭐 합쳐가지고 추정 비례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공동 소유 이게 730억, 이게 아까 사업비 목록에 있는 총 합계예요. 그 다음에 분양 대상 토지의 총평가액이 이게 뭐 어떻게 내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이 총평가액 이게 아마 비례를 해서 곱한 금액인지 분양 대상 토지의 총평가액 수입 추산하고 100% 맞추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돼 있고요.
권리가액으로 비율을 맞추면 뭐 똑같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징수청산 총액 이것 좀 이런 말 좀 어렵죠. 그래서 관로에서 해놨습니다. 종전자산 총액 기준을 약 한 309억 정도 보고 비례율을 산정했다는 뜻이에요. 총 비용에다가 종전자산 비용을 뺀 금액이 개발이익이라고 나오죠. 이 개발이익을 해서 나오는 것이 계산하니까 115%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과연 이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하죠. 비례율도 보면 총 수익 금액, 일반 분양이든 조합 분양이든 상가든 다 이제 분양했을 때 총 금액에다가 빼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를 빼가지고 남은 돈이 요건데 이게 종전자산 비율에서 얼마로 계산돼서 비례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도대체 얼마 받느냐 이런 걸 이제 업체 설명해 드려야 돼. 그 다음은 또 비례율 산출 기준, 뭐 권리가액 산출, 조합원별 신청, 분양가액 산출 기준 뭐 이런 게 이건 솔직히 산수입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전재산평가 1억 원이고 비례율이 120%면 권리가액 1억 2천입니다. 산수잖아요. 산수. 굳이 안 써놔도 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다르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사실은 다 나와 있긴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다 나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걸리면 다 설명해줬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또 저희 툴을 만들어 봤어요. 아까 그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합원 수는 95명 정도 나오는데 약 한 1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구역 면적 대비해서 총 연면적도 그 업체에서 주신 자료를 주신 걸 기반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1,700만 원, 조합 분양가 1,500만 원 해서 이게 아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체 금액이 아까 보니까 분양 수입 총 합계가 108억 정도 나왔죠. 그 기준으로 맞춰지면 수치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108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총 연면적 대비 평당 사업비가 얼마 정도 했나요? 700만 원대가 넘어가요.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가서 700만 원대가 다들 넘어갈 거예요. 예전에는 600만 원 초반도 가능했었어요. 700만 원 뭐 넉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730억이 잡혀있고 분양 수입 총액 이렇게 냈는데요. 자, 그래서 문의 주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시지가가 종전자산평가 기준을 약 300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공시지가 합계가 얼마 나오냐 하면 여기서는 약 한 1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부동산 앱 요즘 몇몇이 찍으면 나오거든요. 전체액이 약 99억 정도 나오니까 요게 원래 공시지가 대비 비율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요 기준을 잡는 거죠. 공시지가 100억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잡은 종전자산 기준액이 300억이니까 약 공시지가 보증배수가 약 3억 정도 되세요. 사업이익 총액에서 비율이 117% 나오고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뭐 이래 주신 분이 뭐 주소가 어디냐 제가 여쭤봤어요. 빌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빌라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나옵니다. 이게 세대 분양 평수는 뭐 거의 비슷하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전체 8세대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공시지가 먼저 확인할게요. 얼마에 팔리는지 한번 보시죠. 한 2억 이하 정도에서 팔렸어요. 2021년 6월달 1억 5천 정도에 팔렸고 이게 아파트로 바뀌게 좀 더 오르겠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다른 변수는 제가 다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우측에 보시면 9월사라고 절이 있는데 여기는 동의 여부를 다 떠나서 개별 공시지가 떠나서 제가 확인해 드린 겁니다. 8세대를 가정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공시지가 얼마 나왔죠? 5.6억이 나왔습니다. 보정배수 3배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5.6억에 3배 정도 하셔가지고 8세로 나눠볼게요. 5억 6천이죠. 5억 6천만 원에 공시지가 3배수 5억 6천 원이니까 보정가액이 보정해서 기준 잡은 종전자산 기준으로 잡으니까 16억 8천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117%의 비례를 나온다고 봐요. 그럼 권리가액이 전체가 약 한 19억 6천 정도. 그럼 균등하다고 생각하고 19억 6천만 원의 권리가액이 되거든요. 이거는 8가구 똑같다고 생각 편의상 그렇게 할게요. 그럼 2억 4,500 정도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억 정도니까 지금 2억 주고 사셔도 한 4,500만 원보다 싸게 권리가액보다 싸게 사시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매입하시는 분들은 별도라고 얼마에 사셨던 간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요 조합원 분양가 평당 1,5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2억 4,500의 기준금액이니까 2억 5천이 본인 가액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33평 아파트를 4억 9,500 거의 505억 정도 돈이죠. 5억 정도에서 나의 기준금액인 2억 5천 하면 간단하게 2억 5천 분담금을 내시면 아파트를 받으시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매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금액이 좀 더 오르고 이게 일반 시세보다 과연 싸게 사는 건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 객관하실 수 없는 누구는 반대한다든가 뭐 동의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혹은 뭐 20평대 아파트면은 2억 5천 기준이니까 약 한 25구 전용 5구 잡으시려면 분당 한 1억 2천 정도 되면 새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200세대. 요런 대략적인 걸 아시고 사업 추진에 진행되시는 거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희들 문의 많이 들어오시는 거 구독자님들 질문에 하나 둘 컨텐츠 만들고 또 순서대로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도 또 한번 문의 오신 것들 해결하면서도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이 주신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